저는 사리곰탕면을 참 좋아합니다. 일견 건강해 보이는 뽀얀 국물 속 가득 찬 MSG의 맛이 몸속 구석구석 스며드는 그 배덕감. 라면 중에서도 명백히 자기만의 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딱히 비싼 값을 받지 않는 위치 선정. 제게는 베테랑 또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일견 가벼운 오락영화처럼 보이지만 실상 내용물은 굉장히 자극적이죠. 조태호가 백이사와 전수장이 싸우게 하며 백이사 아들의 얼굴을 잡고 웃는 장면만 떼놓고 보면 그 가학성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자극성을 이용해 재밌는 영화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성공한 오락영화였다고 봅니다. 실제 세상에서 이미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는 재벌들에 대한 분노가 쌓여있는 상황에 마음껏 미워할 수 있는 재벌 악당을 창조해낸 뒤 돈이란 무소불위의 권력에 의해 보호받는 이 절대악을 짠내나고 평범한 서도철을 통해 물리치는 모습은 도파민이 분출되지 않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다소 잔혹하긴 하지만 그 잔혹성만 떼놓고 보면 또 영화 문법 자체는 가볍기 때문에 오락영화로서 적절한 밸런스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편은 구조적으로는 같은 것을 표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반부의 유쾌한 오프닝 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극적인 소재를 가학적인 연출로 풀어내곤 그것을 1편보다 더욱더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는 서도철이 해결하는 구성은 아마 방향성만 좋았다면 괜찮은 후속작이 되었을 것 같아요. 되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개인적으로는 베테랑 2편이 굉장히 별로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6점이나 주었는가? 저한테 6점까지는 크게 추천하지 않는 영화입니다. 여러 면에서 아쉬우나 하나라도 장점이 보인다면 5점을 매기는 편이고 5점은 하나의 장점조차 없는 영화, 4점 이하는 권하고 싶지는 않은 영화들입니다. 5점이 플러스 5라기보다 5를 중앙으로 플러스가 높아질수록 추천하는, 마이너스로 갈수록 비추천하는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베테랑2는 액션 연출면이 그나마 장점이라고 느껴져 플러스 1점을 줬을 뿐인 내 취향은 도저히 아니지만 이런 장점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는 영화인 셈이죠. 그동안 제가 5점이나 6점을 준 영화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대강 느낌이 오시리라 봅니다. 요새 깐깐한 참치 기준 6점이면 일반적인 입장에선 볼만하지 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요번에 확실히 한번 짚어두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면 볼만해요 라고 하는 점수는 7점부터입니다. 그 위에도 8, 9, 10 3개나 더 있잖아요. 9점, 10점에 꼭 작가주의적 예술 영화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소위 시네마가 아니더라도 엔드게임이나 소울처럼 잘 찍었으면 높은 점수를 줍니다. 9점, 10점이 희박한 건 물론 제가 깐깐징어인 이유도 있겠지만 특히 요새 볼만한 영화가 적은 것도 있어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는 동안 제작면에서 영화 산업은 휘청였고 작가 파업도 무시할 수 없죠. 지금도 그 여진에서 벗어나는 중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길어지면 사족이 될 테니 제 점수 기준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일단 스토리 간단히 정리해보고 리뷰 이어가보죠. 물론 오늘도 저는 전문평론가가 아니며 제 리뷰는 못한 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흥미롭게 보셨다면 감상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건 영화를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 꼭 참고하세요. 영화는 베테랑 팀의 작전으로 시작합니다. 영화의 분위기를 유쾌하게 보이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는 오프닝으로 오윤주가 도박장에 잡입해서 떡칠이를 잡는 작전을 수행하는데 지금 머리에 그려지시는 그 그림 거의 그대로 굴러갑니다. 보통 오프닝은 영화의 분위기를 결정짓는다면 베테랑2의 오프닝은 일종의 블러핑에 가깝습니다. 그 뒤에 영화를 보면 분명 내용이 무거운 편에 속함에도 우린 가벼운 오락영화예요 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 역할을 제하고 본다면 솔직히 오프닝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의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감각적인 면도 느껴지지 않은 채 너무 올드했어요. 빈티지랑 구제는 다른 거고 레트로랑 복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건 그냥 구제 복고였습니다. 좀 더 레트로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나마 좀 괜찮았던 부분을 꼽자면 서도철이 난간에 매달리다 떨어질 뻔하자 도망가던 범죄자들이 걱정해주는 굉장히 한국적인 모습이나 칼을 꺼내들자 생명수당이라도 받게 찔릴 사람을 가위바위보로 결정하는 모습 등이 이 오프닝이 괜찮은 결과물이 될 수 있었던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론 사이버 레카에 의해 안타깝게 자살한 여대생의 사연이 소개되는 모습을 배경으로 그녀를 강간하고도 나몰라라 하고 승진까지 해버린 교수가 해치에게 심판받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이버 레카와 사적 제재, 공교롭게도 이 주제에 대해서 최근에 1시간 30분짜리 영상으로 다뤘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의견은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영상을 만들며 많은 영화와 자료를 찾아본 입장에서는 베테랑 정도의 화제성을 지닌 영화가 사적 제재를 다뤄준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관심이 갔습니다. 몇 년 새 한국에서 유례 없이 핫한 주제이기도 하고
꼭 화제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주인공인 작품에서 사적 제재를 다룬다는 건 뽑아낼 소스가 상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부당거래를 연출했던 유승환 감독인 만큼 이런 주제를 대중성과 작품성 면에서 좋은 밸런스로 뽑아낼 거란 기대 역시 과한 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적 제재란 주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해치는 최저점에 가깝습니다. 피해자가 죽은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교수를 죽이는 모습을 보여준 뒤 그가 지금껏 저질러온 사적 제재들도 같은 식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서도철 팀이 프레젠테이션한 뒤 해치를 쫓는 것이 영화의 기본 골자입니다. 사적 제재라면 응당 나올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역시 베테랑2를 관통하는 주제인데요. 1편에 비해서 오락성을 많이 내려놓고 진지한 톤으로 가는 작품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고찰이 굉장히 얕습니다.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 대한민국에서 이미 수없이 다뤄졌던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죠. 서도철 팀은 열심히 일하지만 상부에 의해 쪼이고 까이며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는 한편 임신한 여자를 밀어 사망에 이르게 한 전서구가 고작 5년 만에 출소하는 것도 모자라 혼란한 상황에 이르자 서도철 팀이 경호까지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와중에 개과천선은커녕 빈정되는 전서구의 모습은 관객들의 답답함을 배가시키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조두순 출소 후의 풍경을 가져다 쓴 모습인데 이 복잡 미묘한 상황을 단순하게 그리며 이루어지지 않는 권선징악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하는데 그치고 맙니다. 전서구가 절대악인 이상 사적 제재가 올바른가? 라는 질문까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법이 못하는 걸 사적 제재가 해주고 있으니 사법체계는 시대에 맞지 않는 느림보이며 이 사법체계가 하지 못하는 단죄를 해내는 사적 제재는 올바를 수밖에 없죠. 이후 전서구가 해치에 의해 사망했을 때 안타까움을 느끼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죽을 놈 잘 죽었다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았나요? 최소한 저는 그랬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전서구가 평소 행실이 나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임산부 살인은 신랑이가 벌어진 와중에 벌어진 의도치 않은 일이고 이로 인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으로 등장했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 레카들과 시민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을 것이며 끝내 이 오해를 바로잡지 못한 채 해치에 의해 사망한다면요? 이야기가 훨씬 깊어지며 사적 제재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기회가 되었겠죠. 영화에도 지나가듯 언급됩니다. 5년형을 받은 이유는 살해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후 등장해 보이는 전서구의 행동들을 보면 그저 변호사가 감경 사유로 가져다 붙인 핑계로 보일 뿐이며 그가 경찰에 의해 보호를 받는 모습은 웃기지도 않는 희극처럼 들어질 뿐입니다. 영화가 너무나 얄팍해요. 이토록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면 영화가 사적 제재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라도 하느냐, 아니면 대안책이나 고민할 부분에 대한 질문이라도 던지느냐, 차라리 그랬다면 하나의 의견으로서 생각해 볼 법한 영화가 되겠지만 추후 전개를 보면 그마저도 아닙니다. 즉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만 짚어놓고 사적 제재나 다른 대안에 대한 의견도 없이 팔을 빼기 바빠요.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태도는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엔딩 부분까지 정리해야 하는 이야기니 일단 영화로 돌아가 보자면 전서구의 사망 과정은 이렇습니다. 전서구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용 숙소로 위치를 옮기자 박선우가 전서구가 빠져나갈 만한 탈출로와 열쇠를 미리 준비해두고 팀은 해치가 등장한다는 제보에 정의부장의 생방송처로 향합니다. 해치 추격전이 시작되고 거의 성룡의 영화를 방불케 하는 스타일의 추격전 뒤에 체포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박선우가 아주 과격하게 해치를 체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미 무력화에 가까운 상태인 해치를 머리가 부딪힐 정도로 과하게 다시 제압하는 모습이 담기는데 사실 이게 아드레날린이 과하게 분비돼서 순간적인 흥분을 주체하지 못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서도철이 아주 잠깐 갸웃하는 정도로 지나갑니다. 이때 조금 더 의심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후에 전개가 더 매끄러웠을 텐데 아무튼 이 해치 사건으로 인해서 서도철 팀의 관심이 해치에 쏠린 찰나 해치를 체포한 박선우는 치료를 위해 먼저 퇴장하고 그 사이 전서구에게 전화를 걸어 열쇠의 위치를 알려주고 전서구를 바깥으로 유인해냅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전서구를 무슨 내용으로 깨어내었는가 안 나와요. 모릅니다. 영화상에선 전화를 받은 직후 잠깐의 멈칫거림조차 없이 전화를 받은 전서구가 어머니의 전화라도 받은 양 너스레를 떨며 열쇠의 위치를 확인하더니 그대로 탈주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거의 사전에 협의가 된 연락처럼 보일 정도죠. 그러고는 사라지더니 아침에 시체로 발견돼요. 이런 면에선 클리셰적인 디테일조차 부족해요. 그렇게 전서구가 시체로 발견되고 부검하는 사이 팀은 다시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전에 잡은 해치는 가짜로 밝혀지는데 이 과정도 전혀 수사하는 느낌 없이 그냥 서도철이 정의부장 찾아가서 자작극이지 하고 찔러보는 것으로 해결돼요. 자작극이라고 의심하는 정황조차 거의 형사의 감 이외엔 설명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정의부장은 원래 그런 놈이니까
그런 중에 이런 정황이 보이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전서구의 살해 과정과 해치의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이 짧고 얕습니다. 베테랑 1편이 서도철이 사건을 재구성하며 진실을 파헤치는 등 수사물적인 재미도 중요시했음을 생각하면 좀 의아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절약한 시간으로 뭘 하는가? 억울하게 나쁜 사람으로 몰린 투이와 서도철의 아들 이야기가 전개되죠. 이 영화 몇 가지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투이의 이야기와 서도철 아들 이야기가 사족 같다고 느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두 서브 플롯 모두 메인 플롯에 융화되지 못한 어떤 시도의 흔적 같은 느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도란 서도철과 박선우의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만드는 시도인데요. 아마도 투이와 서도철의 아들 이야기가 삽입되던 시기에 쓰인 각본과 최종 결과물 간에는 큰 차이가 있으리라 봅니다. 투이는 박선우가 정당성을 잃게 만드는 요소이자 서도철의 한계를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해치 사건을 쫓느라 너무 바빴던 서도철이 투이에게 약속했던 스마트워치나 방법을 세우지 못했고 그 결과로 투이가 납치되었다는 점이 서도철의 한계를 그려내며 누명을 쓴 것에 불과한 투이를 가지고 직소빙의를 하는 박선우의 모습은 그가 옳은 신념을 가진 사적 제재자, 쉽게 말해 배트맨 같은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하죠. 서도철의 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도철이 형사로서 가진 카리스마의 이면에 담긴 부족한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그려내는 장치이자 시스템에 의해서 구제받지 못하던 아들이 박선우의 사적 제재에 의해 구원받는 모습은 사적 제재의 부정적인 입장의 관객에서도 사적 제재의 필요성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드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도철에게 있어 투이는 경찰로서의 과오, 아들은 부모로서의 과오를 상징합니다. 만약 영화가 빌드업이 충분했고 이 둘 중 하나를 고르게 만들어 정말로 죽는 상황을 연출했다면 다크나이트의 TV 인생극장의 오마주라고 봐도 좋을 정도의 장면이 나왔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여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러면 영화가 너무 어두워지고, 둘째로 형사 서도철의 인간적 갈등은 사적 제재와는 그다지 관련이 없죠. 크게 보면 정의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만약 형사 서도철의 인간적 갈등과 해치의 사적 제재의 당위성을 따로 풀어서 결말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었다면 유승환 감독은 이미 거장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베테랑2는 그런 영화는 아니죠. 이후에 등장하는 존재이자 이런 애매함의 연장선에는 민강훈이 놓여 있습니다. 민강훈은 육군 특전사 소속 특수부대 출신으로 폭주족에게 뺑소니를 당해 여친을 잃고 이 여친을 잃은 반동으로 마약에 빠져 불명예 전역을 당했으며, 그렇게 불명예 전역을 당하고 마약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내면서도 박선우에 의해 해치에 대한 증거물을 잔뜩 넘겨받아 누명을 쓰기 전에는 폭주족을 차로 치워 죽인다는 간단한 발상조차 하지 못한 인물이자 대한민국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CCTV와 블랙박스에 찍히면서 증거가 없어 쫓지 못하던 해치를 쫓게 만들어주는 단서이자 높은 전투력을 통해 액션씬 분량은 확보해주면서도 마약에 빠졌기 때문에 서도철 팀에게는 변명 한마디 못하는 아주 편리하기 짝이 없는, 사실상 데우스 엑스 마키나도 이 정도면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정도로 편리한 등장인물입니다. 이 민강훈의 존재 하나로 그동안 꼬리 하나 잡히지 않고 관객의 눈에 이상함을 심어왔을 뿐인 영화 내적으론 서도철 팀을 잘 속여왔던 박선우가 해치로 단번에 급상하게 되는데, 서도철이 박선우가 해치임을 추리하는 과정이 급발진이라고 느끼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서도철의 추리 과정은 이렇습니다. 전서구의 목에 남은 흔적이 손이나 도구가 아닌 다리에 의한 것임을 알고 바로 박선우의 특기인 레그 트라이앵글 초크를 떠올리는데, 이게 너무 급발진이란 걸 알았는지 작중에서도 이종격 투기할 줄 알면 다 범인이냐는 자학성 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개연성 보강이라고 내놓은 게 마침 또 이 박선우가 UFC 경찰로 유명해진 이유가 찍힌 영상에 담긴 난동군이 민강훈이었거든요. 술자리에서 지나가듯 봤던 영상을 기억해내고 바로 그 영상을 찾아내는 서도철. 아이고, 이런 우연이. 거기서 민강훈 박선우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박선우가 해치에게 넘긴 조작 자료에 전서구가 머물렀던 경찰 숙소 사진이 존재하는데, 도대체 베테랑 세행안의 경찰은 얼마나 무능하면 이 정도 지능에 범인의 꼬리조차 잡지 못했을까라는 사소한 의구심을 남기며 서도철은 박선우를 범인으로 특정해냅니다. 이외에도 힌트가 전혀 없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아요. 방금 언급했던 경찰 숙소의 사진은 경찰 내부의 인물이란 의심을 하게 만들고, 민강훈이 과격하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며 눈을 희번득이는 박선우의 표정이라든가 민강훈과 몸싸움을 벌이다 주사를 그대로 민강훈의 눈에 꽂으려 하는 등 나 좀 의심해주세요 하는 티를 팍팍 냅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껏 단서 하나 남기지 않았던 해치란 인물과는 너무 괴리가 큰 행동이라는 점과 서도철이 박선우를 의심하는 모습은 너무나 적게 스크린에 담겨왔다는 거겠죠. 박선우가 관객에게 주는 정보량과 서도철에게 주는 정보량 간에는 분명 간극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도철은 의심이 일자 바로 확신을 갖고 총력을 기울여 체포를 하려 하고, 박선우는 일말의 변명도 없이 바로 해치라고 자백하는 모습에 가깝게 일을 벌입니다. 정의부장을 납치하고 투이를 살인 트랩에 가둔 뒤 서도철의 아들을 납치해서 서도철을 협박하며 말이죠. 이 순간 사적 제재라는 프레임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이건 그냥 쾌락살인마지 사적 제재가 아니거든요. 여기까진 나올 수 있는 전개입니다. 작중 박선우의 대사를 빌자면 나는 한 번도 내가 해치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겠죠. 박선우는 법의 심판을 피해간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이 죽인 피해자와 같은 모습으로 죽인 이유가 정의라고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회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낸 적도 없죠. 그러니까 박선우는 그냥 사람을 죽였을 뿐인데 세간에서 멋대로 해석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해치, 아니 박선우의 살인 동기는 무엇인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영화의 이야기가 사상 누각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사적 제재, 그럴듯한 미끼로 이용하고 예상을 비틀면서 알고 보니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연쇄살인마였다. 이렇게 갈 수는 있죠. 그럼 그동안 왜 피해자의 죽음을 재현하는 번거로운 작업을 반복해온 걸까요? 해치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투이 역시 죽은 남편과 똑같이 죽게끔 재현해뒀는데 딱 봐도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일 뿐더러 연쇄살인으로 특정될 수 있는 특정성까지 남기며 경찰에게 쫓기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걸까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었다. 경찰과 두뇌 싸움을 하고 싶었다. 하다못해 사람들을 가지고 노는 게 재밌어서 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누명을 씌워서 다른 사람을 해치로 만들려는 모습과 연쇄살인의 흔적을 남기며 꼬리가 잡힐 여지를 만드는 모습은 정면으로 대치되는 모순된 상황. 해설이 필요한 영화를 찍어놓고 뒤에 답지를 펴보니까 답만 덩그러니 적혀있는 겁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 답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그 설명이 전혀 없어요. 이게 영화가 자기 자신의 위치를 망각했을 때 얻는 반동이에요. 영화에 우열은 없고 가벼운 영화든 무거운 영화든 똑같은 한 편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스스로 오락 영화라고 정해내린 듯한 결론의 베테랑투가 너무나도 진지한 중반부를 거쳐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지한 중반부를 거친 영화가 결말부에 이르러서는 화들짝 발을 빼버립니다. 난 오락 영화인데 오프닝에서 이미 가벼운 영화인 거 보여줬잖아. 대중성 챙기면서 가자. 그런데 자식이 학교 폭력을 당해서 방문을 걸어 잠근 상황. 이게 오락 영화에서 볼 소재는 아니거든요. 사적 제재로 살인이 벌어지고 사회는 그에 대해 열광하며 유튜버는 이를 이용해 돈을 버는 상황. 이것도 영화가 가벼운 톤으로 다뤄서 그렇지 주제 자체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영화는 학교 폭력에 대한 서도철 나름의 답, 사적 제재에 대한 류승환 나름의 답을 기대하던 관객의 기대를 정확히 배신하며 자, 이제부턴 가볍게 보면 돼요 라며 웃음배를 쳐댑니다. 근데 웃음배를 친다고 억지로 웃어주는 건 군대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박선우가 갑자기 절대하게 되고 서도철이 때려잡으면 모두가 해피해질 수 있을까요? 사적 제재에 대한 열광은 부패한 시스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됩니다. 해치가 벌인 살인들이 법으로는 불법인 거 누가 몰라요. 근데 그 법 자체가 올바른 기준인지 그 기준에 맞춰서 작동하고 있는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개인의 일탈에도 환호할 수밖에 없는 이 일그러진 사회가 사적 제재의 양면성 아니냐고요. 가볍게 가고 싶었다면 사적 제재 같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오지 말던가, 굳이 끌어와서 어그로를 끌었다면 그에 맞는 결말로 매듭을 짓던가. 그런데 갑자기 박선우는 그냥 살인마예요. 이유도 몰라요. 그래요, 뭐 다 집어치우고 오락영화 같은 결말만 놓고 생각해봅시다. 베테랑의 불후의 명대사 어이가 없네? 왜 만들어진 장면이에요? 조태호란 캐릭터의 행동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관객이 마음 놓고 조태호를 미워할 수 있게 빌드업하는 과정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범죄도시 시리즈, 여기서 빌런이 막 억울하게 당한 사람 복수해주고 할머니 리어카 밀어주고 그러던가요? 오락영화답게 그냥 쓰레기만 골고루 모아놨습니다. 그럼 박선우도 마음 놓고 미워할 수 있는 캐릭터로 빌드업 해왔어야죠. 유행하는 요소만 채용에다가 사리곰탕면 제로 더 블랙 프리미엄 에디션 만들어와서 한 봉지에 10,000원씩 팔면서 국민 여러분의 고충을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설득력이 있겠냐고요. 사실 이런 거슬림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뇌 빼고 본다면 볼만합니다.
일단 액션 연출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게 단순히 배우들의 액션 소화력이 좋았다가 아니라 카메라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생동감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핸드헬드로 쉐이킹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절도 있는 선을 지키면서 생동감을 만들어내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어요. 적은 분량이지만 카스턴트도 괜찮았고요. 정예인의 속을 알 수 없는 선한 인상의 빌런 연기나 그 빌런을 표현하는 연출 등도 좋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후반부에 정예인의 눈 부분이 클로즈업해서 오버랩됩니다. 그 눈을 아주 까맣게 만들어놨는데 이 작은 위화감이 기분 나쁠 정도의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스토리론 낮은 점수를 주겠지만 그래도 이야기가 얼추 구색은 갖춘 채로 액션과 장면 연출면이 뛰어난 점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걸 최악의 스토리로 보기엔 더 심한 들도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말해선 앞서 언급했듯 비겁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승환 감독 정도 되는 위치에서 제작사의 입김만으로 이런 결과물을 냈을 리는 없고, 결국은 고민 없이 이슈를 끌어왔든 만드는 과정에서 지레 겁먹고 수정을 했든 사적 제재라는 이슈를 다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내러티브를 가지고도 그게 영화의 핵심 플롯이기 때문에 영화 전체의 경험을 망치기 쉬울 수밖에 없는 영화가 나왔다고 봅니다. 만약 베테랑 3가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줏대 있는 영화면 참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듀나였습니다.